何の用かね。わざわざここまで。君だから時間を取った。정상 결전보다 100배 더 강해진 사왕 루피와 해군대장 키자루와의 결전,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된 오로성의 사기적 능력과 형태, 나아가 마더플레임, 조이보이, 고대병기, 해수면의 상승 등 현재 원피스는 흰수염이 언급한 거대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초석이 이번 에게이드 편을 통해 이뤄진 것 같은데요. 더불어 로저의 죽음 이후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계의 사람들은 로저의 존재를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베가펑크는 세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전설이 된 로저와 흰수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게 로저와 흰수염의 이름을 베가펑크가 언급했기에 로저 해적단 출신이며 아직 등장하지 않은 스코포 가반의 역할이 후반부에는 더욱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이처럼 원피스를 발견하며 세계의 모든 진실과 고대병기의 비밀을 알게 된 로저였지만, 아직 병기는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일어날 거대한 전쟁을 위해 대적 시대를 열게 되었고, 반면 베가펑크는 로저가 어째서 진실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 또한 로저의 계획 중 하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1121화를 통해 비록 로저 해적단은 해산했지만 결국 세계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해적단이기에 앞으로 명왕 레일리, 그리고 스코포 가반 등 로저와 함께 있던 인물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나아가 로저 해적단의 견습 선원이자 로저의 밀짚 모자를 받게 된 샹크스는 베가펑크의 방송을 레일리처럼 전부 듣고 있었는지 어느 바다에서 술에 취한 모습도 공개되었습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원피스 쟁탈전에 참전한 샹크스는 그리폰과 로저의 기술로 키드를 격파했고, 현재는 어느 해안에서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고 있던 건데요. 나아가 이번화 모두가 주목했던 장면은 바로 원피스 결말의 최종 라인업이자 최후의 결전을 벌일 수 있는 12명의 인물들이었고, 이어 와노쿠니에서 패배했던 사왕 카이도, 빅맘은 결국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가펑크는 원피스를 손에 놓는 자가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말했고, 이어 오다스는 현재 수많은 캐릭터 중 원피스를 손에 넣을 수 있으며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12명의 인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해적에서 신세계 바다의 황제이며 현재 극소수의 강자라 평가할 수 있는 사왕들이, 그리고 해군 측에선 원수 아카이누와 스워드이자 거프의 들을 잇는 영웅 코비, 나아가 정부 측에선 이무와 신의 기사단, 그리고 현재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 아오키지와 혁명군 드래곤 사보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기존의 인물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캐릭터이지만, 어떤 한 명의 인물만이 반쯤 얼굴이 가려진 실루엣과 마치 샹크스의 검집이 연상되는 검을 쥐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자 바로 그자의 정체가 어쩌면 샹크스와 연관이 있는 형제이자 쌍둥이라는 가설에 일정 부분 모두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쌍둥이설이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12명의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천룡인을 침판할 수 있는 신의 기사단이자 천룡인 가문 중 하나인 피거랜드, 즉 갈링성이 포함된 건데요. 이처럼 천룡인 갈링은 과거 로저와 록스 해적단이 결전을 벌인 갓벨리 사건에 참전했었고, 이어 갓벨리 사건이 끝이 난 후 로저는 어느 보물 상자에서 아기였던 샹크스를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어째서 누가 왜 아기였던 샹크스를 보물 상자에 넣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샹크스의 혈통은 당시 갓벨리 사건에 참전한 피거랜드 가문 갈링, 그리고 당시 최악의 해적 록스 해적단과 연관이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필름 레드에서 오로성이 샹크스의 친딸로 알고 있던 우타의 처분권을 이야기하자 바로 피거랜드 가문이 거론되었고, 이어 샹크스가 면도를 했다면 젊은 시절의 갈링과 비슷한 외형이라 볼 수 있는 얼굴, 더불어 원피스 일부 흰수염이 샹크스를 바라보자
그 자식한테 입은 상처도 언급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모두가 흰수염의 라이벌 로저를 지목했었지만 현재는 갈린과 샹크스가 같은 핏줄이라면 흰수염이 갓벨리 사건에서 충돌할 수 있던 갈린을 떠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된 건데요. 이처럼 샹크스의 핏줄은 록스가 아닌 피거랜드 가문 쪽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아기였던 샹크스가 처음으로 발견된 설정을 보면 바로 출생과 더불어 갓벨리 사건과 1년차의 시간을 두고 있었고, 이어 보물상자에서 발견된 샹크스는 웃고 있었기 때문에 검은 수염, 보니와 대조적인 모습으로서 어린 시절 샹크스는 보다 고위직의 자식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갓벨리에서 오로성 세턴이 하계에 내려올 정도로 많은 천룡인이 인간 사냥 대회에 참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어 피거랜드 가문의 핏줄이자 쌍둥이였던 샹크스는 당시 예상치 못한 전쟁이 발발하자 난리통에 샹크스를 잃게 되거나 안전을 위해 다른 한 명은 보물 상자 안에 넣어두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네이버 웹툰 호랑이 형님에도 같은 핏줄이던 상군과 빠로가 숨어 있었지만 결국 아리는 상군만을 발견하게 되며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피거랜드 가문 중 샹크스는 로조에게 발견되며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반면 나머지 핏줄은 샹크스가 어린 시절 견습 선원으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 오로성과 접견할 당시에도 검은 망토를 두르며 단독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오로성과 마주했던 샹크스는 상처가 있는 왼쪽 눈을 오다쌤이 보여주지 않았고, 이어 왕들이 참여한 레벨리 입장상 지금의 자네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말했기에 그 입장이라는 것은 해적 샹크스와 비슷한 얼굴이 레벨리에서 목격된다면 정부와 사왕이 연관되어 있다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샹크스의 핏줄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검은 망토를 두르며 오로성과 비밀리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샹크스가 천룡인의 핏줄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루엣의 인물이 바로 포네그리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불의 상처인 남자이거나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로저 해적단의 선원 가반이 아니라면 바로 샹크스의 형제일 수 있어 앞으로 해적으로 성장한 샹크스와 정부가 39년 동안 그 정체를 숨기며 실력자로 키울 수 있는 샹크스의 핏줄이 앞으로 전쟁의 판도를 뒤집거나 반전을 줄 수 있는 강자로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재 정부는 베가펑크를 통해 그동안 감추고 있던 세계의 비밀이 대거 폭로되었기 때문에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킨 고대병기와 마더플레임을 통해 다시 한번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이어 해적들을 전부 제거하려는 최종 계획을 시작한다면 그때는 샹크스의 쌍둥이도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처럼 샹크스와 비슷한 얼굴이 원피스 쟁탈전에 나타나 혼란을 주게 된다면 그때는 루피와 검은수염 그리고 나머지 인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샹크스 쌍둥이설은 앞으로 원피스의 반전과 흥미를 위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전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샹크스 쌍둥이설이 진짜라면 피거랜드 가문에서 자란 샹크스 핏줄의 강함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갓벨리 사건의 진실도 전부 공개될지는 앞으로 남은 원피스 최신화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